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존 볼튼 전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원고가 아주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튼이 쓴 원고 중에 트럼프가 유크레인 원조금을 지출 중지시키고 정적의 비행조사를 조건부로 하라 하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는데, 뉴욕타임스가 바로 지난 선데이에 폭로한 사실입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 상원은 바로 이번 주 중에 트럼프 탄핵 재판에서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증인 소환 요구를 묵살시키는 것, 둘째는 금요일쯤에 트럼프 무죄 판결을 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볼튼의 책 원고가 등장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 중에 일부에서 증인 소환에 찬성을 하면서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증인 소환을 하면은 존 볼튼이 무슨 폭탄 선언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지난 8월에 화이트하우스를 떠날 때 트럼프는 그를 파이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볼튼은 자진 사임했다라고 할 정도로 양자의 사이가 앙숙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데, 화이트하우스와 상원이 하원의 탄핵안에 대한 반박을 한참 하는 시기에 이 볼튼 책 문제가 터져나왔고, 또 증인 소환, 조기 재판 종결의 시도 와중에서 나온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율사들은 어제 볼튼의 말썽이 없는 듯이 그냥 계획대로 트럼프의 변호에 열중을 했지만은 내심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들은 공화당과 화이트하우스가 증인 증언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튼의 회고록 원고가 가져온 풍파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화이트하우스와 상원 공화당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변호팀은 어제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트럼프 변호에 열중했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하면은 범죄 성립이 된 것이 전혀 없다 하는 주장이고, 또 직접적인 권력 남용을 했다는 증인이 없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고, 또 권력 남용이라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등의 변론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존 볼튼을 향해서 카운터 펀치를 어제 날렸습니다. 나는 유크레인 원조에 대해서 존 볼튼에게 조건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가 그런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만일 볼튼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건 책을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볼튼의 변호사는 자신들이 이 책 내용을 폭로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라든가 언론들에게 내용을 흘린 적이 전혀 없다라고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make sense 하는 주장입니다. 이 존 볼튼이 지난 8월에 화이트하우스를 사임 또는 파면되면서 그 직후에 이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목이 그 일이 일어난 그 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원고를 썼을 것이고, 12월에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책 내용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비밀사항을 걸러내고, 또 중요한 화이트하우스 공직자들이 저술이니까 사전에 오류 여부를 검토하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탄핵 정국이 무르익었었고, 또 그가 한창 원고를 쓸 때는 증인 소환 문제가 핵심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 본부가 존 볼튼이 불만이 많았던 전직 관리다, 또는 돈벌이를 하려는 의도로 책을 출간했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말이 먹힌다고 하더라도, 증인 소환 문제를 겨냥하고 이 부분을 기술했다라는 주장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언론 보도들은 화이트하우스 공화당이 염려와 불안에 빠져 있고 볼튼의 증언을 막기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 헤드라인을 통해서 볼튼의 증언에 대한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인 팀은 어제 새로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트럼프에 대한 변호와 민주당 하원의 탄핵 부당성을 열심히 지적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트럼프 팀이 볼튼의 사실을 일단 외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정보만 가지고 변론을 한다. 추측성 사실이라든가 증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볼튼은 내가 만일 소환이 되면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포를 했고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는 볼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트럼프 팀이 예상대로 바이든 부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큰 돈을 벌었고 아버지가 이것을 뒷받침했다. 이것은 부패고 대통령이 알 권리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셋째는 켄 스타 변호사가 나서서 이번 탄핵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켄 스타는 20년 전에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 독립검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트럼프 팀은 루디 줄리아니를 사이드라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수류탄 같은 존재다라고 정적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매우 위험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 팀은 그가 마이너 플레이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증인들은 그가 주역이었었고 보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직업 외교관들에게까지 루디에게 얘기하라 라고 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하루 이틀 안에 상원의 증인 소환이 있게 될지의 여부가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트럼프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화이트하우스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과연 볼튼의 회고록으로 트럼프의 부인 자체가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자신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용케 잘 넘겨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액세스 할리우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가 여성 성폭력 사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지만은 이것이 잘 넘어갔고 창녀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한 것도 잘 넘어갔고 세금 보고도 안 하고 또 잘 넘어갔고 그랬습니다. 그는 대부분 이것이 극진보 정치꾼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모함이고 협박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좀 다릅니다. 존 볼튼은 그의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이었었고 또 딥스테이트 인물도 아니고 또 보수계 매파의 정객이고 유엔 대사를 역임했고 팍스뉴스의 해설자를 역임할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책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트럼프에 대한 원한으로 또는 안갚음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3분의 2 정도의 국민들이 이번 상원 재판에서는 새 증인의 증언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증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존 볼튼이 적격입니다. 사실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한때 트럼프의 최측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확진 환자도 4,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본토 30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어제 하루에만 모두 1,771건의 신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4,515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 어제 하루 후베이성에서만 24명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중국 본토 사망자 수는 106명까지 늘었습니다. 미국 내 감염증 의심 환자는 110명, 확진자는 5명입니다. 정부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 정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시켰습니다.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숨진 가운데 사고 헬기가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음성 녹음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안개 속에 너무 낮게 비행하다가 앞에 있는 산을 보지 못한 채 충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이날 안개로 비행전 관제소로부터 특별 시계 비행 허가를 받아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추락 현장에서 헬기 잔해를 수습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시신 3구가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한 직후 그의 성폭행 혐의 관련 기사를 트윗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사실상 업무정지 조치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직원들은 언론사로서 대중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게 임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상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변론 이틀째인 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시선을 돌리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펜 본디 에릭 허시먼 변호사는 어제 변론에서 부패나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사흘째 탄핵 심리를 재개하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은 탄핵 소추위원과 백악관 법률팀 모두에게 16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후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 증인 각 한 명씩을 소환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제안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 의혹에 대한 증언을 담은 회고록을 내달 발간한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둠스데이 시계가 자정 100초 전으로 수정됐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2019년까지 자정 2분 전에 맞춰져 있던 시계가 핵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사이버 기반의 허위 정보 때문에 종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핵전쟁 위기를 앞두고 처음 만들어진 둠스데이 시계가 11시 53분에서 시작해 국제 정세에 따라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 북핵 위기 이후 자정 3분 전을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시간이 앞당겨져 지난해 자정 2분 전까지 조정됐습니다. 올해 기록된 자정 전 100초는 역대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한 살 난 남자 어린이가 거리에서 유턴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7시 30분경 업타운에서 보호자와 함께 거리에 있던 이 어린이가 몇 명의 남자들이 쏜총에 머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그는 보호자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상원의 마틴 샌드벌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는 레드라이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연방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세금 허위 보고와 관련된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검사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4명이 어제 시카고 트리븐 논설위원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들은 부패, 범죄, 공공안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는데 현직 킴 박스는 배우 주시 스몰렛에 대한 기소 중지 처분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25도, 내일도 흐리고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3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6도, 금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소폭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1도입니다.